맨발로 저는 13km 뛰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굴지의 소주 제조업체 맥키스 컴퍼니 조웅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괴짜 회장님으로 통하시는데요. 어떤 사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 옷차림부터 이렇게 범상치 않으신데 원래 뭐 기업 경영과 더불어서 문화 활동 또 이렇게 사회 공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맥키스 컴퍼니 원래 그 선양 소주를 인수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명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회사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뭐 앞서 말씀하신 충청도에 기반을 둔 소주 제조업체입니다. 47년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소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전 계족산에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항토끼를 만든 회사로 오히려 더 좀 많이 좀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시다 말씀이죠. 좀 술이 보면은 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또 국민들 건강하시라고.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뭐 이래저래 개짜라는 소리도 듣고 뭐 발상이 좀 이렇게 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죠. 그 명함에도 보니까 황토길 작업반장 써놓으셨던데. 제가 뭐 새벽마다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하루 구상도 하고 뭐 이렇게 술도 깨고 그 제가 내려오면은 인부들이 올라갑니다. 관리를 매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작업반장이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늘 새벽에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죠. 계족산 황토길도 우리 회장님의 작업 현장인 거죠. 그렇죠. 경영 현장인 거죠. 거기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놀이터고, 또 집무실이고, 거기서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숲속에서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결정을 하고 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겸손한 표현이신데 뭐 그렇게 걷다 보면. 회사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그렇죠. 많이 나오죠. 주로 중요한 결정은 새벽에 가서 맨발로 걸으면서 주로 많이 해야죠. 물론 이제 겨울에는 뭐 또 추우니까 못 걷지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또 직원들과 고객들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응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건강을 매일 지금 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맨발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 우리가 매년 한 2,000톤, 2,000톤 정도 흙을 이제 가져와서 깔고 또 딱딱하니까 뒤집고 또 매일 물을 또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발 신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이게 손이 매일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면 새벽에 한 15분 한번 갑니다. 가서 길도 점검하고 건강도 챙기고 뭐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고 상당히 좋은 공간이죠. 뭐. 이 계족산이 대전 시내에서 가까이 있는 거죠? 대전역에서 한 20분, 신탄진 IC에서 한 15분. 굉장히 접근이 좋습니다. 좋고 해발 423m의 나지막한 산인데 그 중턱에 이렇게 흙을 폭이 한 4, 5m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로 항토를 깔아놨습니다. 맨발로 걷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전체 그늘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고 간절히 이렇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남녀노소 누구나 온 가족이 와서 걷고 힐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국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그 관광 명소로 연속 3번 지정이 됐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나들이가 힘든데 거기는 이제 비대면 여행지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가족분들이 많이 다녀가십니다. 아니, 저희도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맨발로 걷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기는 계족산 황토길은 아예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지금 환경 조성을 해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오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에코 힐링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냈어요. 2007년도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 앞으로 이런 많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혹시 뭔가 병이 있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들이 별로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발 걷는 걸 15년째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병치레가 제가 없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소위 흔한 감기도 안 걸리시나요? 감기도 없어요. 네. 이건 뭐 그 사고 나가지고 좀 다치고 그런 건 있는데 두 번째는 표정이 좀 맑고 밝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보다는 좀 젊게 봐주십니다. 네. 제가 올해 62살인데 좀 적게 봐줘요 이게. 네. 소주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소주는 즐겨 드시는 거죠? 엄청 먹죠. 한 달에 한 40회 정도 이 술자리가 있는데 그 운동을 하니까 매일 저는 최우선 일과를 운동을 하는 걸 네. 운동하니까 이게 몸과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비우는 거죠. 운동은 저는 비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비우면요 굉장히 표정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채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네. 그래서 에너자이저라는 표현을 별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에너지를 누가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이제 그 황토길 걸으시고 마라톤 네. 하시고 또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강연도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는 주로. 발상의 전환. 예. 예. 제가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예. 저는 2천만 원과 혼자 창업을 해가지고 여러 분야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죠. 원래 IT 기업을 예, 하시다가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옛날에 예. 그 핸드폰이 나왔을 때 예. 굉장히 신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벨소리를 울리면 사람들 음성이 나오는데 예. 음악을 들려줬어, 음악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현을 소리로 전달해 준 거죠. 옛날에 그 이렇게 700 542라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예. 음악을 내가 늘 예쁜 그거 듣는 건데 내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자. 아주 재밌게 있죠, 그죠? 벨소리 딱 울렸는데 보통은 받으면은 사람 음성이 나오는데 음악이 다 못 나와요. 700542요. 뭐 저도 당연히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뭐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죠. 말씀하셔도 이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 지금 또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예. 그게 이제 소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또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그렇죠. 연결시키셨군요. 뭐 사람 고백할 때 갑자기 벨소리 울리는데 사람 고백 음악이 나온다든지 생일 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축하한다 또 선물한다 이렇게 좀 어중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700-542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음악 선곡해서 상대방 핸드폰 번호만 입력시키고 나면 542가 전화를 해줍니다. 그럼 탁 받으면 축하 음악이 나오죠. 아 기발한 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잘 되셨죠? 예, 잘 근데 됐죠. 그 잘 되신 회사를 팔고 소주 회사를 인수하신 파는 게 건가요? 아니고 망했죠. 아, 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이게 무한하지가 못해요. 기기도 예. 바뀌고 국가 정책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도 바뀌죠. 우리 뭐 삐삐 뭐 빨리 그렇죠. 삐삐에서 뭐 해가지고 단종되듯이. 단종되고 했듯이. 아, 이게 상당히 이게 롱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소주 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죠. 이 참 굉장한 도전인데 저는 오히려 좀 가볍게 생각했죠. 네. 제가 소리를 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예. 그때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소리나 뭐 술이나 뭐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소리나 술이나.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업종은 틀리지만은 또 타겟이 대중이거든요. 대중을 상대로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영업이나 홍보나 마케팅을 잘하면 되는 거지.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겁도 없이 직원 2명 데리고 제가 그 충청도에 가서 그러니까요. 뭐 이제 객관적으로만 보면 IT라는 첨단에서 소주라는 좀 전통 제조업이 제조업으로 뭐 후퇴한 듯 하면서 어쨌든 업종 전환을 확 하셨는데 잘했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그 선양 소주를 어느 정도 키우신 거예요? 제가 지금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저희 회사가 지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착한 기업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기반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소비자하고 좀 친숙한 기업으로 키워놨죠. 볼륨보다는. 그게 제가 뭐 2004년 12월 말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뭐 17년째 합니까? 그게 이제 그게 큰 자산이죠. 저는 미래에는 어떤 신뢰 구축, 어떤 대중의 신뢰를
기반을 구축하는 이게 저는 기업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많이 구축을 해놨죠. 지금도 그러니까 계족선 항토끼를 말씀하셨지만은 예. 소주 팔아서 그 매년 그 항토끼를 조성하는데 예. 뭐 초기 자본도 그렇겠지만 매년 뭐 얼마씩 들어가신다고? 매년 한 10억 이상 더 가죠. 아 예. 흙을 한 2,000톤 정도 가져와요. 네. 또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음악회를 또 거기서 4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5월달에 맨발 축제를 해요. 또 어찌 보면은 앞서 이 항토끼리 유명해진 게 어떤 공간에다가 뭔가를 채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에코 힐링이라는 저희들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에코 힐링에 맞는 컨텐츠를 채워온 거죠 지금까지. 네. 2006년부터 좀 굉장한 재생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민간에서 한 건데 이 항토도 컨텐츠고 음악회도 컨텐츠고 축제도 컨텐츠거든요. 이게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우러져서 항토끼리 이제 유명해진 거죠. 사실 별로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년째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쭉 이런 컨텐츠를 채워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경비가 더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뭐 발 씻는 곳 이런 편의시설 제공하고 저희들은 그 공간에다가 흙 깔고 관리하고 축제하고 음악회를 해서 컨텐츠를 채운 거죠. 그 정도 하시면 뭐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예, 지자체는 지원해야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47년 된 이제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역할을 잘 분담해가지고 맹소로 만드는 굉장한 좋은 사례로 이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5kg가 예, 예. 되고 황토가 자꾸 이렇게 소실이 되니까 깔아야죠. 연간 그 정도의 황토가 깔고 계속 필요하군요. 또 딱딱하니까 뒤집고 또 이게 맨발이니까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물차가 또 매일 물을 뿌려줘요. 아 물까지 또 뿌리고. 보통 그게 아니죠. 신발 신는 거하고는 차이가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날이 좀 차가워지면은 이제 맨발 걷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한 11월 중순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하여튼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셨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참 여러 곳에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상을 참 많이 받은 게 저게 이제 일종의 산림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보면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전 국민이 누구나 와서 걸으면서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치를 창출해서 공유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네. 요즘 이야기하는 CSV 경영이 아주 정말 세계적인 사례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보통 고객 우리가 만족, CSV 이게 네. CSV라는 게 가치 창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누구든지 와서 저거는 입장료도 없이 있으니까 맨발로 걸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통은 뭘 하면은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인데 뭔가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만연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사례다. 그것도 지방에 있는 작은 기업이 그것도 15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상을 계속 주요. 올해는 또 무슨 상 주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그 기업 메세나 예, 메세나 대상인가요? 상, 예. 그거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진짜 굉장히 그 영예로운 상인데 귀한 상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영예로운 상인데 재밌는 게 네. 여태 받으신 분들이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래 뭐 지방에 있는 작은 또 주류 회사를 경영하는 양반이 무슨 이런 일을 했나 해서 확인하러 왔더라고. 예. 그날 상 받는 날 이제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이 평가가 숨어 있는 메세나인을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사회도 이제 좀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뀌가는구나. 예. 이게 뭐 어떤 외형적으로 뭐 크고 그런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뭔가 좀 전 국민이 이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업이 계속 만들어서 뭔가 관리하고 하는 이게 이 상당히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영예로운 상이죠. 예. 아무튼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결국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문화 사업을 이제 뭐 많이 펼쳐 오셨고 예. 또 그런 결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지금 또 아까 좋은 상도 수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상생이라고 봅니다. 상생. CSV 경영의 핵심은 저는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예. 먼저 저희들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먼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문화라는 게 크게 두 가지 팩터를 봅니다. 이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항토길 같은 경우가 그게 물론 이제 그 뻔뻔한 클래식이라고 클래식 공연도 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하면 벌써 항토길,
이게 상징이 돼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 누가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야, 우리 지역에 좋은 항토길이 있다, 가자. 굉장히 자부심 있는 거죠. 그게 문화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게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주라는 게 대중이 누구나 뭐 이렇게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저는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이걸 해나가는 거죠. 네. 상생의 그런 철학이 상생이죠. 뭐 계속 뭐 되기를 뭐 지역뿐 아니라 예, 뭐 예. 우리 뭐 국내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이 코로나19라는 진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뭐 당연히 뭐 기업 내부적으로나 뭐 이렇게 환경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는 뭐 47년 역사에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간은 주 5일 가동 중에 이틀 쉬었어요. 한 달간은. 그때 네.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겪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고 그래서 제가 매달리자는 표현을 씁니다. 매달려야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벼워야 되니까. 뭔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인력을 금방 뭘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당히 어려운 게 오리무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이걸 좀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연 많이 다니시면서 아까 제목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기회가 그렇지,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에 또 좋은 기회가 되는 시점이다. 거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저는 뭐 2천만 원 가지고 혼자 창업해가 지금까지 많은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뭐 사업 이렇게 실패도 많이 해봤고. 근데 늘 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예. 도전, 예. 뭐 열정, 불가능의 가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용어로 예.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경영 이게 펼쳐지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제 좌우명이 이제 불강불급입니다. 미쳐야 이룰 수 있다. 미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내가 이룰 특히 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인데 이야기. 아침이 기다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미쳐 있으면요, 막 오만 상상을 다 합니다. 이렇게 내일 뭘 해야지. 그 아침이 기다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생이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창업을 하고 뭐 이렇게 늘 이제 좀 쉬운 길로 안 가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 나름의 또 긍정의 마인드로 도전하는 삶, 이 우리 젊은 층들이 예, 예. 많이 좀 최고의 힘이 회장님의 긍정의 힘입니다. 예, 그 행보를 좀 예, 예.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제 주력 사업이 소주잖아요. 예. 섞어 마시는 소주 이런 타이틀로 좀 회자가 된다 그러던데 뭔가요, 그게? 처음에 폭탄주는 아니잖아요. 믹싱주인데 예. 그것도 제가 굉장히 앞서서 해가지고 망했어요 한번. 아, 그러신가요? 믹싱주. 예. 옛날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소주에 산소를 집어넣어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그것도 역발상이죠. 술은 취하려고 먹는데 술 먹고 좀 빨리 깨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네.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집어넣어 특허를 받았죠. 제가 듣기로는 그 보리 소주? 예, 보리 이것도 소주도. 이제 다른 소주에서는 없는 그 성분인가요? 저희들이 그 원액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곧 아마 좀 보리 소주 좀 품질이 좋은 소주가 1월달에 출시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나온 건 이미 나와 있고요. 예, 이미 나와 있고 그보다 네. 좀 품질이 좋고 그래서 네. 시장이 어차피 국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술 소비도 이제 이렇게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남아 쪽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해외 진출을 하시는군요. 이미 예. 이제 해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가 굉장히 이렇게 동남아 쪽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녹색병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수출을 하면 굉장히 중간에 뭐 어떤 세금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데 현지에서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동남아에 이렇게 한번 예. 시장을 개척하는 이게 제가 앞으로 한 10년을 이렇게 K 소주 두고. 시장을 여시는 건가요? 예. 이런 게 처음입니다. 네. 제가 한 10년을
목표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뭐 실제 뭐 나이에 비해서 이 신체 연령은 뭐 상당히 젊어 보이시지만 앞으로 우리 회장님의 그 도전의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네, 제가 인생의 목표가 그 90살까지 42.195km 이를 뛰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지금 마라톤 말씀하셨는데 예, 마라톤. 1년에 몇 번이나 뛰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뛰었죠. 대회가 없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코로나 제가 이전에는 지금까지 79회 완주를 했어요. 예, 평균 한 달에 한 200km 정도 뛰는 편이죠. 최근에 뭐 대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도 시작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이제 마라톤을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우리 자식인데 재산을 물어주는 것보다도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운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훨씬 낫겠다. 네. 제가 살면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운동을 20년 동안 쭉 해왔어요.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마라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아먹는 조회장 해가지고 마라톤과 네. 먹거리. 아. 사업을 말아먹은 게 아니고 뭐 말씀 중에 사업도 뭐 몇 차례 아이, 말아보셨으니까 그건 그 의미도 있네요. 하면서 뭐 그 사업 뭐 실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말아먹는 조회장 해가지고 아. 제가 또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취미가 그게 뭐냐면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운동과 음식이 건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게 전국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소개하고 뛰고 먹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리도 평소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미식갑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또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아까도 우리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젊은이들이 좀 참고될 만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좀 이렇게 계속 뭔가 좀 위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분야도 좀 도전도 하고 하는데 주류 회사를 좀 더 이렇게 알차게 이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곡산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 앞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야, 저 양반 저 오래 살아야 된다. 네. 저 양반 오래 살아야 흙을 계속 깔 게 아니냐. 뭐 그건 당연하죠. 그런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어찌 보면 흙을 깔고 하는 게 비가 오면 썰리 나가면 또 깔고 하는 게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정말 단순하고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업 계속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그 사회공헌도 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괴짜 회장님이시지만 참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는 넥기스 컴퍼니 조홍래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